오래 사는 만큼 일할 수 있는 나이도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퇴직 후에도 새로운 일이 필요한 시대인데요. 어떻게 재취업으로 반전 있는 인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분이 도움을 주실 겁니다. 네, 노사정위원회가 이름을 바꿨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이자 취업 컨설팅 전문가 장욱희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11년 후인가요? 2035년에는 직장인 평균 연령이 사상 처음으로 50세를 웃돌 것이다. 뭐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이 노동시장의 젊은 층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고요. 유엔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제 인구가 약 20%를 차지하면 이제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통계청에서 이제 예측하기로는 2026년도가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2050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전체 비중이 이제 37% 정도 되고. 이제 급감하고 있는 지금 이제 청년 인구는 약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입니다. 네. 자, 이 시간에 취업이나 재취업 관련해서 질문이나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방송 중에 참여해 주시면 해결책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박사님, 네. 지난주에 취업을 위해서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타겟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재취업 전략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이제 앉으셔서 정보 찾지 말고 타겟팅만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적극적으로 구직 시장에 뛰어드셔야 되는데 그냥 뛰어들 수는 없고요. 좀 무기가 필요한데요. 오늘 그 첫 번째 무기로 이력서를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아, 이력서. 네. 네. 그 뭐 개인의 상품 속에서? 아유, 미리 네, 얘기해 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력서라는 게 이제 개인의 상품 속에서다 이렇게 이제 한 줄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채용 담당자한테 좀 호기심을 자극시켜서 네. 면접 기회를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네. 그냥 우리 15초 광고 보듯이 이력서가 똑딱똑딱 15초 동안에 나 자신을 이제 상대에게 인사 담당자한테 멋진 광고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업무를 지원하는 분야에 성공적으로 수행할 네.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아, 그렇죠. 자, 이 강력한 인상을 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잘 쓸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잘 쓰려면 이력서를 왜 써야 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좀 전에 제가 강조한 것처럼 이제 면접을 보기 위한 그 가장 첫 번째 이제 절차고요. 제가 당신네 기관에 면접을 보고 싶습니다 하는 소위 말해서 보수적으로 이제 간곡하게 요청하는 서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생각하시는 게 이력서를 작성하고 나신 다음에 중장년 분들이 많이 좀 숨기세요. 제가 이제 보여달라 그래도 네. 아직 작성이 덜 됐습니다. 안 보여주시는데 이력서가 딱 작성이 되고 나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지인분들한테 핵심 지인한테 내가 이런 분야에 강점이 있어. 난 이런 분야에 지원하고 싶어. 이렇게 강력한 네트워킹 도구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주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경력 관리를 하려면 전문가를 많이 찾습니다. 내가 네. 평소에 경력 관리를 잘 하고 있나? 전문가를 만나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력서만 주기적으로 들여다보셔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이력서 이제 들여다보고 내가 아무것도 수정할 내용이 없다 하면 경력 관리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력서를 주기적으로 좀 꺼내보시고 수정 보완한다면 이력서 작성하는 게 그냥 자체가 경력 관리를 네. 하는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력서가 정말 중요하죠. 예, 네. 작성이. 막상 근데 이력서 쓰려고 하면 생각보다 좀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막상 제가 프로그램이나 진행할 때 이제 이력서 작성법에 대해서 그냥 알려드리고 네. 정말 흰 그냥 A4 용지 나눠드리거든요. 예. 근데 펜을 들고 다 이렇게 멍 때리고 계세요. 뭘 써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가 좀 막막하다. 뭐부터 네.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현장에서는 좀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합격하는 이력서, 좋은 이력서는 어떻게 써야 될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3개월 전 퇴직한 40대 가장입니다. 제 경력을 살려서 현장 관리 감독직을 하고 싶은데요.
몇 군데 회사를 뽑아서 이력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제 경력만 쭉 나열하려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저는 공업고등학교 전기과를 졸업한 뒤에 A 회사에서 LCD 그러니까 액정 디스플레이 제조부에서 생산직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가 전역한 뒤에 B사에 다시 입사해서 액정유리 절단, 액정 주입 및 임시 반장 업무를 했고요. 불량검사와 공정인원 관리 업무를 5년간 맡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기술 파견직으로 중국에 2년가량 다녀와서 이후로 쭉 라인 공정을 관리 감독했습니다. 자, 이 B사 한 직장에서만 20년 일했고요. 특기사항으로는 운전면허 일종 보통 자격증과 워드, 엑셀 자격증, 그밖에 중국어 중급 수준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이 사례 주인공은 특별히 이제 액정 화면을 이제 특별히 제조하는 곳에서 생산직도 오랫동안 경험하시고 또 현장을 직접 관리 감독하신 그런 커리어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퇴직 이후에도 제2의 직업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일했던 분야하고 좀 유사한 네. 그런 공정 라인에서 현장 관리 감독직을 지금 희망하시는 것 같고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생산직에 있다가 또 군 전역 후에는 동일한 같은 회사에서 재입사를 해서 같은 분야에서 네. 관리 업무도 5년 하시고 중국으로 실제 파견을 나가셔서 2년 이후에는 관리 감독직을 쭉 해오신 분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력서를 쓰면 이 지금 설명한 이런 경력을 차례로 쭉 적어 넣고요. 특기사항 기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력서 양식하면 우리 진행자님은 뭐가 딱 떠오르세요? 이력서 기본 양식. 그러니까 문방구에 쓰는 제 네, 이름 맞아요. 넣고 저 오른쪽 구퉁이에 사진 붙여놓고 맞습니다. 말이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방구에서 파는 인사서식 1호 양식을 생각하시는데 네. 이력서 양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죠. 네, 굉장히 이제 많은데 실제로 똑같은 경력을 보유한 분이라 할지라도 어떤 형식의 그릇을 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인사서식 1호 양식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분의 어떤 강점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좀 양식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번 네. 코너에서. 근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즉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형식의 틀에 구애받지 말고 자유 형식의 이력서를 좀 강력하게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양식을 정해서 주는 경우 말고는 문방구의 그 1호 양식은 좀 피해라. 네, 맞습니다. 네. 다들 그렇게 거기다 쓸 테니까 네. 좀 튀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자유 형식이라고 형식 없이 막 쓸 수는 없지 않겠어요? 뭐 어떻게 써야 되죠? 네, 이력서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무한한 건 아닙니다. 자서전을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력서에 꼭 담아야 되는 필수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걸 좀 말씀드리면 학력상, 경력상, 교육상, 뭐 자격증이나 특이사항, 남성의 경우에는 군복무사항, 개인사항 등이 있는데 저는 이번 좀 주제로 경력 목표라든지 경력 요약 이런 것들도 좀 내용에 들어간다면 좀 이 해당 구직자가 좀 특징, 강점 이런 것들이 좀 잘 드러낼 수 있는 필수 구성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말이죠. 이 사례자 있잖아요. 이 네. 공정관리 분야를 다시 한번 하고 싶다는 이분의 경우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네, 이분의 경우에는 앞서서 본인이 일했던 분야하고 유사한 분야로 하고 싶어 했죠. 예,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굳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튀거나 뭐 화려한 어떤 경력을 나열하기보다는 그동안 일해왔던 어떤 경력을 그냥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하시는 것만으로도 네. 이렇게 구인자한테 좀 성실하다. 예. 한 직장에서 꾸준히 일해왔다. 책임감 있을 것 같다. 또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관리직 경험까지 쌓았으니까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도 관리직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간 순으로 나열할 수 있는 연대기적 이력서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관리 감독을 특별히 좀 강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관리 감독을 수행했습니다라고만 적지 말고 네. 그 관리 감독직에서 내가 좀 그 기간 동안에 좀 괄목할 만한 성과, 자랑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한두 줄 더 좀 가미하셨으면 좋겠고요. 20년 이상 일하셨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했던 부분을 좀 어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순을 역순으로 쓰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최근 제가 걸 먼저 쓰고 옛날 걸 나중에 쓰는 방식도 있잖아요. 네, 저는 최근 거를 먼저 쓰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중장년이 어떤 일을 하고 지금 일을 알아보고 계신지가 가장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궁금하거든요. 네. 뭐 30년 전에 일한 것보다는 최근에 그렇겠죠. 어떤 일을 하고 직장을 막 나오시고 노동시장에 뛰어드셨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역순으로 쓰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사례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군데서 오래 직장 생활을 했고요. 경험도 많고 그래서 자기 장점을 뭐 부각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력서에 쓸 경력이나 장점이 좀 많지 않다는 분도 꽤 있잖아요. 맞습니다. 또 아니면은 직장을 아주 자주 옮겨 다녔다거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한 직장에서 이렇게 20년, 30년 이상 쓰신 분은 시간순으로 혹은 역순으로 쓰셔도 되는데 이직이 잦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순으로 쓰면 공백기도 막 드러나고 네. 그다음에 너무 잦은 이직으로 이 구직자가 이 중장년 분이 우리 직장에 와서도 금방 나가시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점이 오히려 강조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시간순으로 적지 마시고 그냥 지원 분야하고 연관성이 높은 것부터 네. 예, 굳이 뭐 시간에 얽매이지 마시고 지원 분야하고 딱 부합하는 경력부터 짧은 일 경험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강조하시고 실제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벤트 회사에 지원한다 하는 경우에는 이벤트 회사에서 요구되는 강점들만 그냥 나열하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연대교의적 이력서에 너무 얽매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런 사례자가 있거든요. 그 학교 졸업한 뒤에 해외여행 1년 다녀오고 그다음에 취직을 안 하고요. 편의점, 카페, 주유소, 배달 이런 아르바이트만 했단 말이죠. 이분은. 그렇게 5, 6년을 지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벤트 회사라든지 광고 회사 들어가고 싶어 하신대요. 그래서 이력서에 쓸 만한 경력이 없는 거죠, 이분은. 졸업한 후에 해외여행 다녀오고 그다음에 5, 6년 아르바이트만 했으니까 이럴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지원 분야에서 요구되는 어떤 능력이나 역량이 파악됐다면 내가 쭉 일했던 경력들 중에서 좀 뽑아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고객 불만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문제 해결 능력을 어필하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내가 들어갔을 당시보다 6개월 동안 일하고 난 뒤에 가계 매출을 얼마만큼 또 올렸는지 또 네. 가능하시면은 이제 수량화해서 표현해주면 인사 담당자가 보기에 굉장히 신뢰성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들을 조금만 이렇게 구체화하셔도 어필할 수 있다 인사 담당자한테. 그래서 지원 기업에서 요구하는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어필하시면 될 것 같고 가능하면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하시면 아까 같은 그런 단점이 부각되기보다는 장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내세울 경력이 뭐 좀 대단치 않은 분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 다녔다 이런 거는 좀 뒤로 미루고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를 네. 나는 요 시기에 요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여기서 내가 이런 뭐 자랑스러운 뭐 성취를 했다든가 네. 주인 아저씨한테 되게 칭찬을 받았다든가 네. 그래서 계속 일해달라. 네. 우리랑 함께 하자. 이런 걸 아예, 앞세워야 되겠네요. 네. 점장을 해줄 수 없냐. 네. 이런 제안을 받았다. 이런 경험들을 나열하시는 게 유리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말이죠. 이력서 종류를 좀 봐야 될 텐데 내 경력을 고려해서 가장 기본적인 인사서식 1호 그건 좀 피하라고 그러셨고 네. 자유형으로 쓰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이죠. 더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떤 특별한 팁 같은 거 없을까요? 네. 그 이력서 하면은 이제 인사서식 1호 양식 떠올리고 시간 순으로 적어야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품을 판매하는 마케팅 회사에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에 내가 그 제품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하고 노력했는지 그 과정을 쓰셔도 되고요. 일 경험이 없어도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직접 고민하고 준비했던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어필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 회사의 상품에 대해서 내가 네. 연구한 거 아주 쓰면 그거 아주 돋보이겠네요. 네, 그래서 이력서 상단에다가 이력서라고 쓰지 마시고요. 네.
제가 조금 전에 강조한 그런 것들을 어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뒤에 그런 자소서를 읽지 않아도 이 해당 중장년 구직자가 정말 우리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오랫동안 준비한 구직자다. 그래서 이분의 경력을 보지 않아도 이런 분 같은 경우에 한번 면접 때 한번 모셔서 한번 좀 만나보고 싶다. 이런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력서의 첫 번째 목적은 면접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면접까지 가셔야 돼요. 예. 네. 면접까지 못 가면 뭐 다 꽝이니까 말이에요. 네. 근데 면접까지만 가시면 제가 그동안 만나봤던 중장년 분들은 유리하세요. 왜냐하면 그동안 뭐 쌓았던 경험도 많으시고 노하우도 많다 보니까 일단 면접까지만 가면 성공률은 2배가 된다. 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럼요. 네. 그럼 취업 확률 높아지는 이력서 팁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인데요. 사실 채용 공고를 잘 째려보면 사실 이력서 작성에 팁이 다 있어요. 그 안에? 네. 예를 들면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뽑는지, 그다음에 필요한 자격 요건은 뭔지, 그래서 부가적으로 요구하는 뭐 서류는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면 사실 답이 나와 있는데 어떤 채용 공고는 그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전문 용어로 직무 기술서라고 하는데요. 나열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전화를 합니다. 회사 전화, 대표 전화로 전화를 해서요. 예. 지금 공고를 보고 전화한 장땡땡입니다. 네. 제가 이제 밝히고요. 네. 해당 직무에 대해서 꼭 지원해보고 싶은데 이 직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 궁금합니다. 그러면 해당 그 기관에서 연결을 해줘요. 채용팀에 연결을 해서 그 직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채용 공고만 그냥 대충 보지 마시고 그 해당 직무가 도대체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이력서 작성의 첫 번째 이제 출발선이다. 이렇게 좀 팁을 드리고 싶어요. 상당수 지원자는 그게 네. 자세하게 경력 뭐 필요한 거를 자세하게 안 써놨으면 야 이게 어떻게 쓰는 게 정답일까 혼자 고민하고 말 것 같은데 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적으로 전화 거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 때 기억을 해요. 장땡땡이가 맞아. 그때 직무기술서 뭐 직업 뭐 이거 얼마나 수행하는지 궁금해서 전화한 분 아니야? 그래서 기억을 하거든요. 일석이조죠. 안 하실 이유가 없고요. 궁금하시면 문을 두드리셔야지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럼 경력 요약 이런 거는 자세하고 길게 쓰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간단하게 요약하는 게 좋은가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력서 작성을 얘기하는데 경력 요약은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청취자분들이 경력 요약이 뭐지? 왜 이런 걸 쓰라고 하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채용 이제 전문가, 인사 담당자는 경력 요약을 쓰신 분은 좀 놀래요. 현장에서. 이런 걸 쓰시다니? 그래서 경력 요약을 쓰시면 인사 담당자한테 호기심을 첫 번째 자극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빠르게 한 5줄에서 10줄 정도 짧게 요약을 하시면 빠르게 이 해당 구직자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한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년 이상 한 직장에서 생산 및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음. 전반적인 품질 관리 항목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피드백 업무를 통한 괄목할 만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강한 성취욕 및 성실성, 친화력을 바탕으로 사내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사원으로 인정받았음. 이런 식으로 한 4줄에서 5줄 정도 간략하게 이렇게 경력 요약을 어필하면 인사 담당자한테 채용 담당자한테 강력한 인상도 주면서 다음 페이지를 더 읽어보고 싶게끔 이렇게 만드는 어떤 수단이기 때문에 꼭 좀 정성 들여서 이력서 다 쓰신 다음에 해도 좋고요. 나에 대해서 상품 소개서를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는 경력 요약을 좀 한 번 정도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TBS FM 함께 가는 저녁길 서두원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장욱희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퀴즈 내드렸는데요.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학력, 경력 등의 정보를 작성해 구인기관에 제출하는 문서.
네, 장옥희 박사는 이것을 개인의 상품 소개서라고 정의해 주셨죠. 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이력서, 2번 자서전, 3번 경력증명서. 정답 아시는 분은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참여해 주십시오. 또 취업이나 재취업 관련된 궁금증 상담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벌써 많은 분들 정답과 함께 사연 보내주고 계시네요. 1736님, 6학년 5반, 내 인생 최고의 이력, 개인 택시 기장으로 25년 무사고 경력. 딱히 내세울 건 못 되지만 제 자신에게 주고픈 최고의 이력이랍니다. 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멋진 이력이십니다. 자랑스럽게 여기시고요. 건강하게 또 하루하루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4477님 1번 이력서 해주셨고요. 다행인지 차가 밀려서 정답 보냅니다. 네, 보내실 여유가 생기셨군요. 퇴근길 매일 함께 하지만 좋은 정보들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박사님. 네. 이 이력서 작성법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력서와 관련돼서 궁금증들 몇 개 모아봤거든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받고 싶은 연봉을 이력서에 써도 될까요? 네. 어떻습니까? 안 쓰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 텐데요. 네. 작성을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채용과 관련된 인사 담당자들이 보고 너무 좀 우리 회사 기준에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중장년분이 연봉을 기재했을 경우에는 이분을 면접을 볼까 말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면접 기회가 안 오실 수도 있겠죠. 네. 또 두 번째는 회사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해서 질에 이제 좀 걱정을 하셔가지고 눈높이를 많이 낮춘 경우, 낮게 연봉을 많이 낮춰서 썼을 면접까지 경우. 갔는데 거의 이제 면접 후에 이제 연봉을 협상하는 그 자리에서 불리하게 출발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굳이 이제 적으라고 막 인사 담당자가 요청해서 막 그래도 선생님 좀 적어주세요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팁을 드립니다. 땡땡 협상 가능. 아, 네, 좋군요. 네, 협상 가능. 예, 언제든 네. 난 열려 있다. 연봉에 있어서는. 예.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입니다. 이력서의 분량은 몇 장까지 가능한가요? 이게요 참 어려운데요. 현장에서 한 15페이지 정도 이렇게 적어오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이걸 줄이느라고 너무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력서의 분량은 1페이지가 좋고요. 1페이지 한 장. 한 장으로 요약하는 게 좋고요. 내가 그래도 도저히 내 경력을 정말 이거는 꼭 좀 써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2페이지에서 3페이지는 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인사 담당자는 나의 이력서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요. 수백 명의 사람을 검토하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을 좀 아껴주시고 핵심적인 거 위주로 요약하시는 게 중요하고 아까 제가 팁 드린 것처럼 경력 기술서로 어필을 하시면 훨씬 더 좀 분량을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입니다. 이력서의 학력란에 유치원, 초등학교 다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최종 학년만 쓰면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양식이 주어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부터 다 쓰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다 쓰셔야 되고 빈 공란을 절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그런 양식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자유롭게 쓰시면 되는데 판단의 기준은 이 내용이 최종 학년만 쓰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초등학교부터 다 써서 내 인맥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는 게 유리한지는 본인이 판단하셔서 유리한 지점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한테 유리한 그럼요. 쪽으로. 네. 네. 그 이력서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경력이 있을 경우에 글자체를 키우거나 색깔을 넣어도 되나요? 하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 볼드체가 다 돼 있고요. 네. 밑줄 돼 있고 급기야는 뭐 반가 이모티콘까지 이렇게 써 있어서 네. 예, 그런 경우 좀 피하시고 정말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볼드 처리하시는 게 이렇게 깔끔하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강조할 수 있는 부분만 볼드 처리하시거나 밑줄 침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많이 하면은 장난같이 보일 수도 있고요. 네. 이력서만 넣으라고 했는데 자기소개서나 경력 기술서를 함께 내도 될까요? 물론이죠.
준비하신 무기가 있으면 다 내시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이제 내가 원래 요구했던 게 인사 담당자가 이력서만 요구했는데 내가 부가적인 걸 더 낸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각각의 자기소개서나 경력기술서 상단에다가 성명과 연락처를 좀 기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따로 넣을 수가 있어가지고 네. 뭐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자, 남이 써주는 이력서 면접관 입장에서는 모르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면접까지 간 경우에는 그 이력서가 실제로 면접의 가이드라인 기초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남이 써주는 이력서를 작성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네. 6개월짜리 수행했던 최근 프로젝트가 주요 뭐 업무가 뭐였냐, 구체적인 업무를 뭐 했냐, 보조 업무냐, 주도적으로 했느냐. 자, 이래서 과장되거나 남이 써준 경우에는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어필했는지도 잘 모를 뿐더러 네. 면접 때 가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이 써주는 이력서보다는 좀 힘들더라도 다소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으나 단박하게 본인이 작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저도 이제 신입사원 면접 심사를 몇 번 해봤거든요. 네. 해보면 이 이력서를 여기 인터넷 여기저기서 긁어서 맞아요. 만들었구나. 네. 아니 이건 본인이 쓴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딱 느낌이 오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보고 있거든요. 아직은 AI가 보지 않습니다. 머신이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사람이 보기 때문에 당사자인 인사 담당자가 사람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급적 피하셔야 됩니다. 특히 과장하시는 거 절대 안 되고요. 네. 차라리 이력서 작성하시고 난 다음에 주변 분들한테 좀 나눠주셔서 피드백을 받아보시고 수정 및 보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밖에 이력서 쓸 때 주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이력서 내시고 난 다음에는 좀 전화도 좀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력서 제출하고 난 다음에 면접관 입장에서 이 사람을 원래 2명을 원래 후보자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 중장년 이력서가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한 명을 더 면접을 네, 볼까 면접을 말까. 볼까 말까 이럴 경우에는 답답하거든요. 그러면 이력서에 보시면 연락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전화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전에 전화 인터뷰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격적인 본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에 한번 간을 한번 보는 거죠. 중장년 면접을 직장. 부를까 말까. 그렇죠. 부를까 네. 말까. 그래서 이력서 내고 난 다음에는 전화도 좀 공손하게 잘 받으시고 해당 기업체에서 뭘 요구하는지 해당 전화 기업이 걸었는데 통화 안 돼 버리면 그런 것도 너무 있고요. 곤란하죠. 예. 거기 누구신데 저에 대해서 이렇게 꼬치꼬치 물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일단 큰일 나겠죠. 네. 그리고 앞에서 이력서 쓸 때 희망 연봉 이런 거 쓰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쓰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력서라는 거 다 아니까 상단에 이력서 안 쓰셔도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뭐 반가 은어 같은 거 안 대시고 네. 다만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액션형, 행동, 내가 뭐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뭘 해낼 수 있다. 뭐 이런 좀 액션형의 워딩을 좀 많이 써주시는 게 또 중요하고 오탈자는 정말 피하셔야 돼요. 그렇죠. 많이 보셨죠, 진행자님도. 오자 탈자 나면요. 예. 이게 신뢰도가 확 떨어집니다. 급감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TBS에 네. 뼈를 묻겠다 이렇게 지원서를 쓰셔야 되는데 S본부에 일하게 해주시면 기회를 주시면 이런 건 정말 치명적입니다. 예. 그래서 삼성에 지원하면서 LG에 뼈를 묻겠다고 네, 한다. 네. 그런 경우가 지금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의 신상란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네. 거기를 너무 자세하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뭐 종교라든지 취미 활동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작성하시는 게 유리하고 너무 강조하시면 오히려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좀 최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래서 저 이력서 관련해서 미국은 어떤가 우리하고 좀 다른 점들이 있길래 제가 네.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째, 생년월일, 졸업연도 이런 걸 안 쓴다. 그렇죠. 미국은 절대로. 그리고 나이를 회사 측에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면서요. 그럼요. 예. 아예 나이 쓰는 난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 첨부는 절대 하지 않는다. 네. 그것도 불법이고. 네. 취미도 적지 않는다. 그럼요. 개인적인 거니까. 네. 업무와 무관한 경력 절대 적지 않는다.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네. 희망 급여나 전 직장 급여 이런 거 쓰지 않는다.
맞습니다. 근데 면접 때는 보통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네. 뭐 주로 이제 거의 우리랑 일하고 싶은 네. 구직자인 경우에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명사나 이런 거 안 쓴다. I, me, he, she, my 이런 거 안 쓰고 한다. 그다음에 현재 있는 직장 또는 방금 그만둔 직장의 연락처나 직전 상사의 연락처 같은 거 절대 쓰지 않는다. 네. 그거 썼다가 지금 괜히 연락해갖고 자기 약점이나 드러나고 말이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왜 직장을 떠났는지, 직전 직장을 왜 떠났는지 이런 건 절대 안 쓴다. 그런 거는 자기한테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것도 있네요. 것처럼 그래서 요구하지 않은 걸 굳이 네. 내가 어필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요구한 것은 필요한 뭐 판단했을 때 네. 이거는 뭐 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공개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작성할 수 있겠지만 요구하지 않은 부분을 굳이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요, 간혹 이런 분 계시잖아요.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는데 자꾸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 지금까지 계속 집어넣은 이력서를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떨어진 경우에 해당 업체 전화해 봅니다. 제가 왜 떨어졌는지를 여쭤보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안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경력직의 경우에는 알려주세요. 근데 그 실패의 원인이 우리 회사하고 잘 안 맞는 것 같다. 직무하고 좀 안 맞아서 예. 이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예. 다만 어떤 서류가 미비해서 경력이 좀 부족해서 뭐 이런 경우에는 실패 요인을 좀 분석하고 다음 비슷한 분야에 지원할 때 고려를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의외로 좀 사소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십 군데 넣어서 서류 통과가 안 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업에 지원했던 서류를 몽땅 갖고 오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리고 공고, 그 당시에 나왔던 채용 공고도 다 갖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교를 놓고 하고. 예. 하나하나 이잡듯이 분석해봐요. 네. 해당 요구하는 걸 다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면 이 직무하고 안 맞는지, 회사하고 불일치되는지 그런 요소들을 분석해서 다음번 전략을 짜거든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4970님은 이런 질문 해주셨어요. 귀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글쎄 요즘 평생 직장의 개념이 또 많이 없어져서 네. 근데 뭐 저는 뭐 이런 전통적인 표현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려점은 다 뼈를 묻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네. 차별화 측면에서는 다른 거 뭐 없어? 이렇게 네. 또 퀘스천 마크가 그려지기 때문에 약간 구태의연하게 느낄 수도 예, 그냥 있겠네요. 뭐 이건 누구나 뭐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준비를 네. 좀 덜 해오셨나? 생각을 좀 덜 했나? 네. 그래서 정말 우리 회사에 미친 듯이 오고 싶어하는 구직자로 어필하시려면 기존에 많이 나왔던 어떤 표현보다는 나만의 좀 차별화된 그런 표현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회사에 따라서 그 이력서 내용이 조금 달라져야 될 부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뭐 일종 운전면허가 굉장히 돋보이는 뭐 회사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예. 아니면 엑셀이나 자격증 이런 게 더 돋보일 회사가 있을 수 있겠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분야에서 사회복지사가 필요합니다라고 해놓고 가로 열고 뭐 운전 가능자 이렇게 했으면 구직자가 판단했을 때 운전 가능하다는 걸 입증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반드시 이력서나 자소서에 어딘가에는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걸 객관적으로 입증해줘야 된단 네.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대부분이 다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그렇죠. 그냥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안 하세요. 네.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놓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채용의 어떤 이력서 검토 과정에서 떨굴 수 있어요. 예. 이 작성한 사람, 첨부한 사람보다 좀 노력이 미비하네. 그렇죠. 좀- 성의가 없다. 네, 성의가 없다. 그래서 경력을 다 읽지도 않고 그냥 떨구는 거예요. 네. 불리하겠죠. 다른 사람은 첨부했는데 이 사람은 안 했으면 그렇죠. 거기다가 다른 사람은 다 이종 보통인데 네, 이 사람은 일종이다. 네. 대형 버스도 운전할 수 있다. 그럼요. 훨씬 유리하죠. 예. 자,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력서 작성법 팁 주의점 살펴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또 말씀하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 사례인데요. 네. 그러니까 전체 이제 요건을 이제 충족을 해서 네. 연락이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땡땡 기관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일이 바쁘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그 요건에 부합하는지 알고 막 급하게 이력서 쓰고 일단 지원서를 냈거든요. 근데 제가 뚝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뭐지 해가지고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서 센터장 경력을 10년 이상을 요구했는데 제가 전체 경력만 잘 신경 쓰고 그 센터장 경력을 대충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센터장 경력란이 있었는데 근데 대표적인 거 2개만 나열을 했는데 거기서 딱 이틀이 모자랐어요. 일수 계산을 했는데. 9년 363일? 네, 그래서 이틀이 부족해가지고 네. 그래서 안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제 면접 기회를 제가 놓친 그런 안타까운 제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지원서 쓰시고 난 다음에 한 번만 더 채용 공고 보시고 요구한 분야를 내가 잘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를 마지막 점검을 반드시 꼭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회사마다 좀 그 예상치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말이죠. 네. 그리고 말이죠. 여러 사람들의 이런 채용과 관련해서 그 좀 도움을 주셨잖아요. 네. 그 감동받은 사례라 할까? 특별하게 보신 이력서라고 네. 할까?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정말 특별한 사례인데요. 이분은 첨부를 뭘 이력서 뒤에 해오신 거예요. 네. 깔끔하게 한 장으로 자신의 경력을 담백하게 작성하시고 첨부를 하나 해오셨는데 그 첨부 내용이 해당 분야에 좀 공략할 만한 내가 눈높이를 많이 낮춘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 기관에서 이분은 금융기관에서 오랫동안 일해오셨고 고액 연봉자인데 과연 이렇게 눈높이를 너무 낮춰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인가? 이런 우려점이 크신 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뒷페이지에다가 작성한 것이 뭐였냐면 자신이 그동안 이제 받아온 연봉을 기입하시고 거기다가 나는 지금 아내와 협의를 해서 내가 지금 이 정도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는 거를 아예 거기다 작성을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분은 정말 서류 통과하겠구나 하고 예상을 했는데 서류 통과하셨고 면접도 꼴인하셔가지고 실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하여튼 성의가 돋보였군요. 네. 네. 네, 함께 가는 저녁길 서도원입니다. 오늘 퀴즈 드렸는데요. 자, 이거 정답도 발표하고 또 당첨자도 알려드려야 되겠죠. 네, 개인의 상품 소개서와 같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취업할 때 회사에 내는 문서. 네, 정답은 이력서였습니다. 네, 많은 분들 정답과 함께 사연도 보내주셨는데요. 몇 분 소개해드릴게요. 9072님 1번 이력서입니다. 장난기 많은 친구가 만화를 그려서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놀랍게도 합격했어요. 네, 아주 잘된 케이스네요. 4128님 정답은 1번 이력서. 딸아이가 이력서 쓰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력서 써본 적이 없이 졸업 후에 바로 취직한 저희들 세대가 행운의 세대이었던가 하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때도 참 취직이 좀 쉬웠거든요. 네, 부럽습니다. 0937님 회사에서는 이력서를 원하지만 입사 전에 꼭 근로계약서 쓰세요. 저는 근로계약서 안 썼더니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네요. 네, 이것도 좀 생각해 볼 사안이네요. 당연히 작성하셔야죠. 네.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는 아직 내가 지금 일할 준비가 아니라 아예 취업하신 거 아니에요. 네. 네. 5750님 이력서 정답입니다.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써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취준생 때 머리 쥐어짜며 썼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네, 기록이 가물가물하시죠. 3834님 이력서 쓰는 거 귀찮아서 한 직장 오래 다녔어요. 이건 뭐 좋으신 거죠. 네, 당첨자는 1736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736님. 네, 장 박사님 네. 오늘 이력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 원포인트 레슨 해주신다면? 네, 청년하고 다르잖아요. 중장년은 화려한 경력을 강조하시기보다는 좀 압축해서 경력 요약 반드시 좀 작성해 보시길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사실 처음에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전에는 이력서 반나절 만에 썼거든요. 네. 인사서지 이론 양식에 저도 반나절 썼어요. 근데 제가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력서 작성에 들인 시간은 얼마일까요, 진행자님?
상당히 3, 4일? 3, 4일 아니요.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와우. 예, 그래서 공을 좀 많이 드리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꼭 취업을 목적으로 쓰는 이력서 말고요. 네. 좀 나 자신을 좀 뒤돌아보는 느낌에서 한번 시간 순으로 한번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진행을 하다 보면 제가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그동안 해왔나 하시면서 이렇게 눈시울을 붉히시는 중장년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네. 내가 그동안 진짜 잘 살아왔구나. 나름 네. 내가 멋지게 살았네. 이런 분들 계시기 때문에 꼭 취업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면접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오늘 이 방송 끝나시고 한번 이력서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네. 인생의 중간 점검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날짜나 이런 거 연도가 가물가물하고 그때 내가 그거 뭐 했었지? 뭐 이럴 때는 뭐 관련해서 찾아보든가 그 회사에 알아봐서 그러면 네. 자기도 기록을 정확하게 네. 정리를 해놓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자, 오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인 장욱희 박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장 박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